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뭐 우리 그 연자분에게 좀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저 뒤에 마이크 있고 그러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병원 개업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제 병원의 실생활에 적용한 부분들, 그리고 실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직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제가 재테크 투자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재테크 상담들도 많이 해줍니다. 단 이제 좀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와 맞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이 성실하게 자기 자산을 늘리길 원하는 직원이라면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재테크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물론 굉장히 위험합니다.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보수적으로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 보수적으로 한 것 중에서 그 직원들이 그걸 통해서 그 직원이 충성스럽고 좋은 직원일 경우에는 병원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실업급여가 사실은 직원들 망쳐놨잖아요. 1년 일하고 나가서 실업급여 받고 6개월 놀다가 다시 또 1년 일하고 이게 그냥 거의 루틴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직원들에게 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오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한테 충성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규모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서 직원들을 전 직원을 주 5일제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을 도수치료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토요일 날 그 도수치료를 운영하는 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빈 공간이었고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죽어있는 게 싫어서 저희 병원에 다녀서 계속 다니는 분들, 충성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그 요가 선생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요가 강의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가 서비스 같은 거를 해주게 되면 고객들이 온 김에 진찰받는 경우도 많아서 병원 매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는 다니면 이러한 혜택들을 준다라는 구전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는 공간이 있다면 꼭 이런 게 아니라도 뭐 충성 고객한테 뭐 하다못해 뭐 영양제 같은 걸 서비스를 주시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아예 패키지화 된 것도 있겠지만 패키지화 된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오시고 나랑 안면이 있고 잘 되는 고객이면 오늘 어디 피곤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드리는 게 물론 공짜를 좋아하게 되면서 당연한 걸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 서비스를 해드리게 되면 고객이 그걸 공짜로 여기지 않게 되고 고맙게 여기게 되고 그 고맙게 여기는 것 또한 그 충성 고객이 나의 또 다른 구전 파트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맞네.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생각하고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제가 포지셔닝을 할 때 어떻게 포지셔닝을 했냐면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통증학과도 이미 있고 정형외과도 이미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충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 사이로 파고 들어가자가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통증학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주변에 보게 되면 가서 주사를 맞게 되면 무조건 가격이 뭐 6만원, 7만원, 8만원 아니면 뭐 20만 원까지 무조건 받는 병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과도하게 하진 않고 한 환자가 내는 비용을 4만 원에서 5만 원 많이 받으면 실제 내는 돈을 5만 원 정도, 6만 원, 7만 원 정도로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또한 제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정형외과적인 진료도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뭐 손목이 아프다든지 발목이 아프다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허리가 좀 그냥 근육이 뭉쳤어 이렇게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진료를 꼼꼼하게 봐주고 그 사람들이 내는 비용을 한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셨을 때 뭐 적게는 몇천 원일 수도 있겠고 많아야 한 2만 원 정도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형외과, 통증학과 중간에 포지셔닝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연장님께서 그 직원을 늘려나갈 때 어떤 타이밍 때 뭐 직원을 늘리는 게 뭐 좋았다더라 아니면 뭐 그 노하우가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의 성향과도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부터 나를 잘 알고 시작했다는 거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병원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그 인테리어도 충분히 잘 해놨고 그런 부분이라면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그 직원 수가 적은 것 때문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신다면 처음부터 직원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병원 규모가 실제 평수가 한 95평 정도 되고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처음에 환자들 뭐 10명, 20명 정도 일 때를 제외하고 그 이상이 됐을 때부터는 조그만한 고객들이 불평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와도 직원을 바로바로 뽑았습니다. 물론
수익이 그만큼 따라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투자에 대해서 충분히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 개업하셔서 적은 비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아르바이트생을 쓰신다든지 파트타임을 쓰신다든지 하셔가지고 비용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파트타임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계속 바뀌고 오전 오후가 다르게 되면 환자들이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왔다가 할 때마다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컴플레인들이 나올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 개업 준비하실 때 부원장님 고용을 생각하시고 하셨는지 아니면 규모가 커지고 나서 결정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는 부원장님 고용할 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중에서 3번째 정도 규모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원장님 없이 그 정도의 평수를 혼자 운영하는 건 나중에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이제 규모가 계속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여기를 충분히 파일을 찾아 먹어야지 크게만 차려놓고 돈을 벌지 못하면 그냥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진료실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진료실 2년 정도 비워놓고 거의 창고처럼 썼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새로 진료실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지 못해서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통치료 환자들이 왔을 때 보통 급성 환자들도 있고 만성 환자들도 있고 네네. 환자들의 주로 관심사 중에 하나는 낫느냐 안 낫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모르는 분도 있고 내가 설명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로만 말씀을 드리면 만성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 하면 나아요? 그거 하면 100% 좋아져요?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비용을 썼을 때 나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럴 때 사실은 원장님들께서 뭐 욕심에 차갖고 무조건 낫습니다. 무조건 좋아지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겁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뭐 디스크 치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겁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환자한테 솔직하고 진실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 완전하게 나아서 다시 아프지 않게 되는 치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치료가 있고 만약 제가 그걸 하게 된다면 만약 환자분은 제 얼굴도 보지 못하실 겁니다. 라고 아예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제가 낫게 해드렸고 좋아졌을 때 환자분께서 잘 사용하시고 잘 유지하시고 잘 관리를 해주신다면 그게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뭐 디스크 치료 에피dural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3년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관리 잘 못하시면 치료하고 나서 3달 만에 아파서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 수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짓말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사람이다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제 소송이나 그런 것까지 혹시 경험이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 고민 많이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도 사실은 개업을 하게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의료사고라는 케이스를 지금까지 한 3케이스, 4케이스 정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이 환자분이 이제 갑자기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고 한 5분 만에 깨어나서 왜냐면 제가 리도카인을 한 0.3% 이렇게 쓰기 때문에 5분 정도 만에 바로 깨어나서 아무 부작용 없이 남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도의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연히 병원 진료비도 안 받고 가서 치료받으신 응급실에서 진료비도 다 내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배상해드린 금액 자체는 그때 한 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죠. 저는 처음 개업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의료배상 보험 가입을 했고 지금도 계속 가입을 할 거고 저는 계속 가입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사정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요한 케이스 아까 말씀드린 딱 3케이스 정도 있었는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도 처음에 도의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저도 참 당황스럽고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처음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의학적으로 잘못했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위로를 들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감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요구를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강경한 자세로 나가고 의학적으로는 제게 잘못한 거 없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강하게 뭐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한데 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우리 병원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고객을 한 명을 잡게 되면 그 컴플레인하는 고객을 잡으면 그 고객이 다시 돌아올 확률은 56%에서 60 몇 %까지 올라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을 다시 돌려서 완전히 나의 편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 고객도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구전의 메신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단 화를 낼 거리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허인성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